안녕하십니까, 김현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디지털 신호 처리 기법을 음성 처리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는 연속 신호입니다. 연속 신호는 샘플링이 돼서 이산 또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됩니다. 이 디지털 신호 형태로 디스크의 파일로 저장이 되거나 하죠. 다음, 이 신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호인지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에서의 주파수와 디지털 신호에서의 주파수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그 신호에 들어있는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음성 처리 응용의 예로서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가 있죠. 진폭 변조는 뭡니까? 우리가 AM 라디오, FM 라디오 할 때 그 AM이죠. Amplitude Modulation, 목소리를 Amplitude Modulation으로 변조를 해서 전파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FM 방법으로도 전파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기 신호는 합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성 신호를 보면 음성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특히 모음의 경우는 성대가 떨리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는 주기성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신호의 경우는 특히 디스크릿 푸리에 트랜스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호, 주파수를 갖는 신호들이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특성을 이용하면 어떤 아라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를 합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스펙트로그램과 피아노 연주라고 하는 관계를 살펴보고 피아노 연주 프로그램을 짜보는 그런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성 변형, 톤을 높이거나 내리거나 느리게 하거나 또는 말을 빠르게 플레이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음성 신호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파수 성분들이 합성이 된 형태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호의 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인파형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1 사인 2파이 2t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2를 우리가 A라는 앰플리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2를 아날로그 신호의 주파수라고 합니다. 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주파수는 2Hz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는 1이라는 뜻이고 주기는 주파수의 의미가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1 사인 2 파이 2t를 출력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t축이고요. 이것이 크기죠. 그러므로 이게 앰플리튜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t축이고요. 그러면 0서부터 2초까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1초에 보면 이게 1초라는 얘기죠. 1초 안에 한 번, 두 번 진동했다. 그래서 2Hz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주기가 2Hz다. 이 신호는 샘플링을 통해서 이산 디지털 신호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샘플링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샘플링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샘플링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원 아날로그 신호의 주파수를 봐야 됩니다. 이 신호의 경우에는 2Hz라는 주파수 신호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여러 개의 주파수의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상에서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중요한 주파수 중에서 최대 주파수가 얼마일까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에서는 지금 4Hz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 중에 여러 가지 주파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주파수가 4Hz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이 되면 아날로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가 얼마인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 값에 의해서 샘플링 주파수는 결정이 됩니다. 그거의 2배로 하는 것입니다. 맥스 주파수 2배보다 크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신호에 들어있는 샘플링된 정보가 아날로그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디지털 신호를 복원한다면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얘가 최대 주파수가 4Hz라고 한다면 샘플링 주파수를 8Hz로 해가지고 그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 디지털 신호, 샘플링해서 만드는 이 디지털 신호는 4Hz까지의 신호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이퀴스트 레이트라고 합니다. 나이퀴스트 레이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샘플링 주파수를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4Hz라고 한다면 실제 예에서는 2Hz이지만 4Hz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는 8 샘플 per sec로 해야 됩니다. 8이라는 단위는 뭐냐? 1초에 몇 개를 샘플링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8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1초 안에 샘플링을 8개를 하자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샘플링 주파수가 8이라고 하는 얘기는 1초에 몇 개를 샘플링 하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샘플링 주파수가 결정되면 샘플링 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샘플링 주기는 뭡니까? 한 샘플링의 크기 있죠. 한 샘플링의 크기입니다. 한 샘플링의 크기는 이 경우는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이요. 8분의 1입니다. 왜? fs가 샘플링 주파수가 8이니까요. 샘플링 주기는 8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8분의 1이라는 얘기, 8분의 1초라는 얘기입니다. 8분의 1초 간격을 샘플링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샘플링 주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샘플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요 xt라는 t에다가 tsn을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8분의 1 n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t 자리에 8분의 1 n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샘플링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 sin 2파이 4분의 1 n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신호는 무슨 신호다?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이 신호는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호는요. 여기에서 요 4분의 1은 뭡니까? F1 해트라고 하죠. F1 해트라는 얘기, F0 해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디지털 주파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주파수는 얼마였었습니까? 아날로그 주파수는 2였죠. 근데 디지털 주파수는 8분의 1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디지털 주파수는 4분의 1이야. 어떻게 된 거야? F0를 FS로 샘플링 주파수로 나누는 것이 된다. 또는 F0 TS가 된다. 그래서 F0가 2고 FS가 8이니까 8분의 1이 된 것이다. 8분의 2가 된 것이다. 그래서 4분의 1이다. 그런 얘기죠. T0는 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4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F0와 T0, 디지털 주파수와 디지털 주기 관계를 여기서 놓고 보면요. 디지털 주파수는 샘플당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샘플당 사이클. 한 샘플당 몇 사이클이냐? 한 사이클이 여기까지죠. 한 사이클에 4분의 1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TS는 뭐냐? 한 주기당 샘플 개수가 몇 개냐는 의미를 가져요. 사라는 얘기. 한 주기가 샘플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날로그 주기와 아날로그 주파수와 샘플 주파수의 관계를 보면 디지털 주파수의 관계를 보면 디지털 주파수는 무조건 0부터 1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1이 뭐예요? 아날로그 주파수의 샘플링 주파수인 8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주파수는 아날로그 주파수를 정규화시킵니다. 0에서 1 사이로요. 어떤 헤르츠든지 간에 뭘로 합니까? 샘플링 주파수 가지고 정규화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주파수에서는 6Hz, 3Hz, 2Hz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 신호에서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만 갖는 신호가 된다. 이것이 디지털 주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주파수 1이다.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가 얼마냐는 것을 안다면 0.5는 몇 헤르츠인지 아날로그 주파수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디지털 주파수와 아날로그 주파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mp3 그 노래라든가 이런 노래들이 디스크 속에 저장이 되어 있죠. 디스크 속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는 주파수가 뭘로 들어있다는 겁니까? 0에서 1 사이의 신호의 주파수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래로 재현해 내고 싶다 한다면 샘플링 주파수를 모르면요 재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디스크 속에 여러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샘플링 값과 샘플링 주파수의 정보도 같이 파일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소리를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은 sin 2파이 2t라고 하는 신호는 이와 같이 그려진다. 1초 안에 진동이 한 번, 두 번 되는 이런 신호다. 그래서 주파수는 2Hz라는 뜻이다. 그런데 샘플링은 어떻게? 샘플링 주파수를 8로 했다. 그러면 1초 안에 8개의 샘플 값을 얻어낸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그래서 얻어진 신호가 x의 8분의 1t, 8분의 1n을 넣어서 2파이 4분의 1n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디지털 신호라고 한다. 그리고 디지털 주파수 4분의 1이라는 말의 의미는 0.25라는 얘기인데 0.25는 뭡니까? 여기서 보면 샘플링 주파수가 8이었다고 한다면 0.25 4분의 1은 2Hz라는 뜻이죠. 그렇죠? 2Hz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주파수 4분의 1은 아날로그 주파수 2와 같다. 여기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디지털 주파수는 아날로그에서 2Hz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이와 같이 sin 2파이 2t라는 신호와 디지털 신호 sin 2파이 4분의 1 파이라고 하는 신호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xt equal 1 sin 2파이 2t라고 하는 신호를 어떻게 표현할까? 제일 먼저 몇 초 동안 그릴까? 0초에서부터 2초간 그려야 되겠다 하는 이 출력 기간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sin 2파이 2t라고 하는 신호는 연속 신호라고 했죠. 연속 신호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t에 대해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무한대개의 t점에 대해서 값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000개의 사인 값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연속해서 그려서 이와 같은 파형을 그려보자 라고 판단한다면
이와 같은 line space라고 하는 넘피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0에서부터 td 2죠. 0에서부터 2까지 1000개의 값을 만들어라. 그럼 이렇게 만들 겁니다. 0이라는 값과 0.001, 0.002에서 0.999까지 1000개의 값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1000개의 t를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연속신호 출력을 위한 시간 시퀀스라고 할 수 있겠죠. 요 t를 만든 다음에 자, t 1이죠. 1. 앰플리튜드가 1이죠. 1 np sin 2 np 파이 곱하기 f0 2였죠. 2t라고 하면 xt가 1000개의 사인 값이 만들어지겠죠. 0에 대한 사인 값, 0.001에 대한 사인 값 쭉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플로팅을 합니다. t, xt 여기다가 요 ti에다가 각에 대한 y값을 찍어주도록 이렇게 plt 플롯 t, xt를 하게 되면 1000개의 점이 쫙 되고요. 그 사이 점들과 점 사이를 선분으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plt t, xt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제가 이걸 딱 만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아날로그 신호 1 sin 2 파이 2t라고 하는 신호의 출력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신호를 만들고 디지털 신호를 출력해 봐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겠습니까? 샘플링 주파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그랬죠. 샘플링 주파수를 8로 하자. 그럼 샘플링 주기는 1 나누기 fs 하면 한 샘플의 시간이 되겠죠. 나오겠죠. 8분의 1이 나오겠죠. 다음에 nd라는 건 뭡니까? td 곱하기 fs, td는 뭐였죠? 2 곱하기 fs 8, 16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 2초 동안에 이 sin 2파이 2t라고 하는 신호를 샘플 주기 8로 샘플링을 하면 몇 개의 점이 얻어질까요? 1초에 8개씩이라고 했으니까 2초 동안이니까 16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nd는 16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만들 때는 시간 시퀀스부터 먼저 만듭니다. arrange nd 하면 0, 1, 2, 3, 4, 5, 6, 7, 8, 9에서 15까지의 리스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산 신호의 시간 시퀀스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산 신호의 시간 시퀀스를 만들어지면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1 sin 2파이 f0 요 t에다가 tsn을 갖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면 xn이 만들어지죠. xn은 뭡니까? 바로 이산 신호, 디지털 신호입니다. xn 이꼴 xtsn에 의해서 xn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xn 몇 개요? 16개 만들어졌겠죠? n이 16개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식으로 n, xn을 합니다. n이 0부터 15죠. 0, 1, 2에서 15까지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xn 값이 계산됐죠. 그놈을 가지고 스템을 하라는 얘기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것을 스템이라는 명령이 해주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이 샘플 값들을 이와 같이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날로그 신호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한번 출력했네요. xt를 하는데 t 나누기 ns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는 지금 n축으로 출력했죠. 이 t 값을 n 값으로 변환해서 하기 위해서 t 나누기 ts로 해서 1000개의 값이죠. 1000개의 값을 또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분으로 하지 않고 점으로 연결해서 찍으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인 파형이 이와 같이 점선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신호 sin 2파이 2t를 샘플 주파수 fs 8분의 1로 fs 이퀄 8로 8 샘플 퍼 세크로 샘플링을 해서 이와 같이
이산 신호를 만들고 이산 신호를 출력했습니다. 이산 신호 요걸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연속 신호도 점선으로 출력해서 원래 신호와 이산 신호의 그 관계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주파수 스펙트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함수 xt = 1sin 2파이 t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사인은 2j분의 이와 같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j를 없애기 위해서 아래 위에 j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j를 여기다 곱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는 얼마입니까? 2의 j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항이 들어간 거고요.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주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속함수 1sin 2파이 t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주파수 f2라고 하는 마이너스 2에서 이만한 크기, 또 2에서 플러스 2에서 이 크기, 마이너스 2에서 이 크기가 되겠죠. 자, 디지털 신호를 보면요. 4분의 1t니까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디지털 신호에서 보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주파수에서 이 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2에서 이 크기가 되겠죠. 여기 이 스펙트럼을 보시면 0에서 중심으로 2.5일 때 바로 요 부분이 4분의 1일 때죠. 크기가 요겁니다. 요 크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요 크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분의 2의 마이너스 j파이라고 하는 요거는 크기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보면 무조건 2분의 1, 0.5입니다. 이것도 0.5고요. 위상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쪽은 플러스 4분의 파이로 위상이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호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이 절대값 크기를 위주로 따지기 때문에 2 sin 2파이 4분의 1t라고 하는 디지털 신호는 4분의 1, 0.25에서 0.5라는 크기, 마이너스 0.25에서 0.5라는 크기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수학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수학식을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도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와 같은 1sin 2파이 2t라고 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와 같이 1sin 2파이 2 곱하기 8분의 1, 4분의 1 n이라고 하는 디지털 주파수로 만들고 요 주파수, 요 신호의 디지털 신호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요. 여기서 n은 512포인트로 했습니다. 512포인트라고 xn, 512 np, fft, fft, xn, n을 해주게 되면 얘는 dft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xk 값을 리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n분의 1을 해주면 1로 노멀라이즈 된 형태의 dft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수는 몇 개의 값을 내주느냐? k의 개수는 1부터 n-1까지 n개의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이것은 각각 0부터 2파이라고 하는 그 주파수에 대응되는 포인트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k는 몇 개의 값이라고요? 자, arrange n을 해주면 n개의 k 값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또 요 인덱스 값을, 주파수 값을 w hat h 디지털 각속도, 디지털 주파수, 아날로그 주파수, 그 다음에 디지털 주파수, 다른 형태의 디지털 주파수, 이런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K와 XK, 지금 구해진 DFT 주파수의 크기를 출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K는 0부터 512까지의 점에 대해서 나오고요. 128이라는 점과 384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크기의 스펙트럼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8과 384가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인덱스 값이죠. 오메가 헤트로 보면 517, 1.57, 2분의 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파이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주파수로 보면요. 디지털 주파수로 보면 여기 0.25고요. 여기가 0.5고요. 여기가 1입니다. 디지털 주파수는 뭐라 하겠습니까? 0부터 1까지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다음에 또 아날로그 주파수는요. 여기다 8을 곱하면 되겠죠. 2Hz입니다. 예. 우리가 분석은 디지털 주파수로 분석해 보지만 아날로그는 몇 Hz일까? 2Hz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방법은 이렇게 출력시키기 위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요, 이 FFT를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XK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NP, non-P의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H1, FH1이 나오고 XK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죠. 0을 중심으로 해서 0.5까지, 마이너스 0.5까지 디지털 주파수죠. 이렇게 출력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주파수 스펙트럼을 그릴 때는 요 두 가지 명령, 요 명령과 요 두 가지 명령으로 주파수 쪽과 그 다음에 그 FFT 밸류 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이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방법은 쉽습니다. 단 명령 두 줄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이와 같은 XN이라는 디지털 신호에는 0.25에서 크기, 마이너스 0.1에서 크기가 있구나. 그러면 그 0.25라고 하는 것이 아날로그는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날로그 주파수를 알아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디지털 주파수에다가 샘플링 주파수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폭 변주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폭 변주는 메시지 신호의 진폭에 비례하도록 반송파 신호의 크기를 변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색 신호를 반송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를 우리가 메시지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XC와 VC를 곱하게 되면 AM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호는 이 빨간 신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반송파를 코사인 2파이 5t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신호를 이 코사인 2파이 0.5t라고 한다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삼각함수 곱의 공식을 합의 공식으로 변화시키면 이렇게 또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얘기란 얘기죠. 이런 신호를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AM을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AM 방송, FM 방송이라는 말 들어봤죠? AM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을 할 때는 이 메시지가
보이스 신호입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한할 때 이거 보이스 신호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FC는 방송국의 주파수입니다. 방송국의 주파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은 방송국의 주파수라는 거고요. 이 초록색은 뭐라는 겁니까? 음성 주파수라는 거죠. 아나운서가 뉴스를 한다는 그런 음성 주파수라는 것이죠. 그럼 이 음성 주파수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이 파란색을 변화시킨 겁니다. 크기를 이렇게요. 그래서 한다는 것이죠. 반송파는 멀리 전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는 저주파죠. 그리고 반송파는 고주파입니다.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주파 신호는 전파를 통해서 멀리 전파가 될 수 있지만 저주파는 전송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음성 신호에 해당되는 저주파 신호를 고주파 신호에 실어서 변주해서 실어서 고주파 신호의 전파를 발사하게 되면 라디오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원래 이 보이스 신호를 이 메시지 신호를 복원해낼 수 있다. 이것이 AM 변주를 하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죠. 반성파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여기는 쉽게 예를 듣기 위해서 5Hz라고 하겠지만 실제 방송에 이용하는 헤르츠는 800kHz 뭐 이런 정도의 고주파가 되겠죠. 보이스 신호는 음성의 주파수가 되겠고요. 두 개를 합해서 AM을 만들고 AM이라는 신호를 전파로 전송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진폭 변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비트 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비슷한 주파수 F1, F2의 신호를 더하면 2분의 F1 플러스 F2 주파수의 반송파에 FP equal F1 minus 8F2 나누기 2의 그 신호가 변조된 것과 같은 비트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F1-F2의 이 주파수의 신호를 우리가 비트음이라고 하고 둥둥 하는 소리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얘기죠. x1 equal cosine e by f1t, x2 equal cosine e by f2t라고 한다면 두 신호를 더한다면 x1, x2를 더하면 합의 이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곱의 공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변조의 그 식과 같은 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1 equal cosine 2파이 200t와 x2 equal cosine 2파이 180, 20Hz의 차이가 나는 두 신호, 주파수가 비슷한 그 두 신호를 더해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더해 봅니다. 더해 보면 두 개를 더하면 합의 공식에 의해서 요거 플러스 요거 나누기 2인 190과 요거 마이너스 요거 나누기 2인 10t 라는 두 개 신호의 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뭡니까? AM 변조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송파, 이것을 그 다음에 메시지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x1이라고 하는 200 주파수의 t가 있고요. x2라고 하는 180 t가 있습니다. 180 주파수의 신호가 있습니다. 두 개를 더했더니 빨간색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더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빨간색 신호 x3 신호를 보게 되면 주파수는 190Hz죠. 190Hz입니다. 반송파 190Hz이고요. 그리고 10Hz마다 불쑥불쑥 나타나는 게 되죠. 그럼 실제로 이 신호를 플레이를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190Hz에 해당되는 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크기가, 그 신호의 크기가 10Hz마다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하죠. 이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둥둥둥둥 거리는 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1 신호, X2 신호, 그 다음에
비트음이 만들어진 X3 신호로 한번 플레이 시켜 봅시다. 이번에는 AM 변조 신호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 반성파와 메시지파를 변조시키는 경우에 자, 반성파를 2파이 200T, 200Hz 신호, 그 다음에 메시지파를 0Hz짜리와 20Hz짜리 두 개의 신호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메시지파와 반성파의 곱으로 되겠죠. 그러면 각각 곱하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곱은 다시 분해해서 이와 같이 합의 공식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로 보면 200Hz, 220, 180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200Hz와 마이너스 200Hz, 200Hz와 마이너스 200Hz에서 크기는 2분의 5짜리가 각각 하나씩 있다. 또 220Hz와 마이너스 220Hz, 220Hz와 마이너스 220Hz에서 2분의 1짜리 신호들이 하나씩 또 있구나. 또 180Hz 플러스 마이너스 180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200Hz의 신호 주위에 180Hz짜리, 20Hz짜리, 요 20Hz짜리 차이가 나는 신호 두 개가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갖는 신호가 AM 변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파수 변조, frequency modulation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파수 변조는 메시지 신호의 진폭에 비례하도록 반성파 신호의 주파수를 변조시킨다는 겁니다. 크기가 아니라 반성파 신호의 크기가 아니라 주파수를 변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FM 라디오, TV라든가 이런 방송에서 전부 다 FM 변조 방식을 쓰고 있죠. 이 방식은 노이즈라든가 전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노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FM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먼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코사인 2파이 ft 플러스 위상을 갖는 이런 신호는 이 주파수가 상수 주파수 신호죠. 시간에 따라서 f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주파수 변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주파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쉬변 위상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칭해서요. 그래서 xt equal a 코사인 phi t라고 정의하고요. phi t라고 정의하고 phi t는 t로 미분하면 각속도, 다시 또 한 번 미분하면 주파수가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조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첩 신호죠.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가 변하는 신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첩 신호의 위상에 관한 일반식이 이렇습니다. 2파이 mu t 제곱 플러스 2파이 f0 t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W를 하게 되면 각속도를 하게 되면 미분을 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다시 또 한 번 미분하면 주파수가 나오겠죠. 이 mu t 플러스 f0라고 하는 주파수, 시간에 따른 주파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첩 신호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t1이라는 시간, 0부터 t2 3초까지 220Hz에서 2320Hz까지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신호 XT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먼저 주파수가 변한다고 그랬죠. 주파수가 공식이 이 mu 0t 플러스 phi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죠. t2 마이너스 t1 나누기 t 플러스 f0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320 마이너스 220 나누기 3초가 아니니까 3초로 나누죠. 이같이 정리하면 2 곱하기 350t 플러스 22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뮤제로가 ft의 일반식에서 뮤제로가 350이고 f0가 220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신호는 첩 신호는 이 신호는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뮤제로가 350이라고 했고요. f0가 220이고요. 자, 위상은 0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신호는 a 코사인 2파이 350t 제곱 플러스 2파이 220t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 신호는 이걸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이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스펙트로그램을 그려보면요. 그 전에 먼저 파형을 그려보겠습니다. 파형을 그려보면 t축에다 합니다. 0에서부터 3초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0.45초까지만 출력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진폭이요, 폭이 주기가 피치가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고주파로 변해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스펙트로그램으로 그려보면 스펙트로그램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X축은 T축입니다. 0에서부터 1초, 2초, 3초까지 변해가고요. Y축은 주파수고요. Y축은 주파수고 그 다음에 이 밝기는 검정색은 크기가 0이라는 거고요. 하얀색은 크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0초 부근에서는 약 220Hz 정도의 신호가 굉장히 큰 신호가 있고요. 1초쯤 되면 어떻습니까? 1초쯤 되면 약 1000Hz 정도의 신호가 큰 값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초쯤 되면 여기서 2320Hz의 신호가 큰 값이 있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 T축과 주파수축과 그 다음에 크기를 밝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하냐?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로그램이요. 이것은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신호의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아보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Y축을 보면요. 선형이 아니라 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파 부분은 좀 듬성듬성 표시하고 고주파 부분은 조밀하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리를 귀로 들을 때 저주파 부분의 차이는 잘 느끼는데 고주파 부분의 차이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청주파수의 특성을 표현하는 데 더 직관적으로 의미가 있다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로그 방식으로 데시벨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데시벨이 10 로그 10이죠. 그래서 로그 방식, 데시벨 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파수가 220Hz에서 2320Hz까지 3초 동안 221Hz에서 2320까지 이렇게 변해가는 주파수가 변해가는 신호를 만들어서 그래프로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스펙트로그램으로 출력을 해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클릭하면요, 이때 만들어진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첩 신호를 파형을 그리고 스펙트로그램을 그려보는 코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샘플링 레이트를 22050으로 했네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Fmax를 약 10kHz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청주파수가 20000Hz니까 10kHz 정도가 되죠. 10kHz 정도를
fmax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듣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duration 3초, 3초간 플레이 시키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3초간 t 곱하기 sr 3초간 22,000 곱하기 약 66,000개가 되겠네요. 3초간 66,000개의 샘플을 갖는 타임 시퀀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식에다가 식을 그대로 코드로 넣었죠. 이렇게 넣으면 샘플 값, 신호의 샘플 값 약 66,000개의 샘플 값이 만들어져 나오겠죠. 그대로 코딩한 겁니다. 다음 플레이 시키고 싶을 때는 stplay x,sr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면 플레이가 됩니다. 이 st는 사운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모듈의 sd 모듈의 플레이라는 함수이고요. 다음에 웨이브 플램, 이 웨이브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라이브로사라고 하는 모듈의 라이브로사의 디스플레이의 웨이브 플로트 해서 X 신호, 지금 만들어진 이 X 신호죠. 그 다음에 SR equals SR, 샘플 레이스는 22,050으로 하고요. 컬러는 블루, 청색으로 해보자. 이런 식의 라이브로사의 디스플레이 모듈의 웨이브 플롯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X의 개수가 약 66,000개가 되니까 66,000개를 여기다 출력하게 되면 너무 조밀해서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약 10,000개 정도만 출력해보자 한 겁니다. 10,000개 정도 출력을 하니까 시간으로는 0.45초다. 66,000이 3초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출력이 된 거고요. 다음에 스펙트로그램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스펙트로그램을 그리는 방법은 라이브로사 모듈의 STFT,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얘가 출력을 해줍니다. 리니어 스펙트럼을 출력을 해줍니다. 컴플렉스 넘버 형태로 해줍니다. 자, 이것을 라이브로서의 amplitude 2dB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시벨 리니어 값을 데시벨 값으로 변환을 시키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 SDB를 데시벨로 표현된 FFT 값을 스펙트로그램으로 출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파라미터 넣어주고요. 타임축으로 넣어줘. X축은 타임축으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Y-axis는 로그로 출력을 시켜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출력이 됐습니다. 요거는 요거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컬러바를 이런 식으로 출력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컬러바 의미로 보면 0dB은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은 마이너스 80dB. 실제 값보다 굉장히 작은 값으로 표현되는. 데시벨은 기준이 0이죠. 기준이 0부터 얼마만큼 더 작은 값으로 되느냐 하는 것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을 간단하게 출력, 라이브로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기 신호는 프리의 급수에 의해서 합성 신호로 표현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어떤 t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 신호의 경우에 이와 같은 프리의 급수 변환 시기에 의해서 표현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n에서 플러스 n까지로 정의했다는 얘기는 코사인식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신호의 경우에 이게 프리의 급수식이니까요. 이와 같은 주기성을 갖는 xn은 이렇게 표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xk는 복소수 변수고요. 이와 같은 주파수들로 표현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EH의 오메가는 여기서 0x k 이퀄 제로를 빼고요. 0부터 n까지 한다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 경우에 xk와 x-k를 같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실수 파트만 뽑아내서 만들어진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식을 놓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 보시면 F0K, F1K, F2K 이런 여러 가지 항들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들이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F0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본 주파수라고 합니다. 후리에급수에서 F0를 기본 주파수라고 하고 나머지 신호들은 전부 다 그 기본 주파수의 상수배되는 주파수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고주파, 하모닉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신호는 K별로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에서 만들어진 이 신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고주파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26Hz를 갖는 신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F0 0.4라고 본다면 요거는 3배, 요거는 6은 5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2는 5배고 6은 15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Hz, 2Hz, 6Hz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들로 만들어진 신호가 있다. 그러면 기본 주파수는 0.4Hz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t라는 주기를 갖는 주기 함수라고 한다면 그 신호는 푸리에 급수의 표현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F0 신호, F02, F03 이런 형태의 고주파 신호들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신호들의 합으로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호는 이런 신호들의 합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특성을 중에서 우리가 음성 신호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R라고 하는 신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R라고 하는 신호는요, 모음이죠. 모음이고 성대가 진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주기성을 갖는 신호입니다. 모음의 유성음이고 주기성을 갖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신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파, 고주파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F0의 2배, 4배, 3배 신호는 없다는 겁니다. 4배, 5배, 16배 되는 신호들의 합, 여기다 X2, X3, X4, X5 요 개수도의 값들만 적당히 집어넣으면 실제 R라는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일 때 100Hz죠. F0는 100Hz입니다. 100Hz이고요. 그 다음에 F2가 200Hz이고 X1이 이와 같은 복소수로 되고요.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가 요거인, 위상이 요거인 이런 값을 넣어주고요. 이게 X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300에서는 없어요. 제로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00Hz에서 이와 같은 크기를 갖는 X값 이런 식으로 쭉 넣어서 계산을 하면 넣어가지고 X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XN 시퀀스를 만들어 가지고 플레이 시켜보면 R라는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펙트로그램과 피아노 악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기성을 갖는 연속 신호의 푸리에 트랜스폼 XT는 주파수와 앰플리튜드와 페이스 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호는 상수, 그 다음에 F0, 위상, A라고 하는 크기들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F0가 얼마짜리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2배, 3배, 4배 되는 신호들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펙트로그램이 뭐였습니까? X축이 T축이었고요. Y축이 주파수축이었고 그
그 다음에 이것들이 색상으로서 어느 시간에 몇 헤르츠의 신호가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게 스펙트로그램이었죠. 자, 그러면 이게 악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악보죠. 악보를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시간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요 시간에 요런 음이 몇 박자 플레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음이 몇 박자 동안 플레이 된다. 이것이 악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악보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도, 미, 솔이죠. 도미란가요? 도미라군요. 도미랍니다. 토하고 미하고 라라는 소리를 음을 악보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피아노 소리를 도라는 소리를 플레이를 키를 누르고 소리가 날 때 그 소리의 주파수를 측정을 해보니까 262Hz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라고 하는 소리에 미라고 하는 그 피아노 버튼을 딱 누르고 주파수를 측정해 보니까 330. 레를 누르면 294Hz. 이와 같이 실제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서 주파수를 측정해 보면 이와 같은 주파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미라라고 하는 것은 몇 헤르츠, 몇 헤르츠, 몇 헤르츠를 표시하는 거예요. 시간 축상에 이 시간에는 몇 헤르츠라는 신호가 있고 이 시간에는 몇 헤르츠라는 신호가 있고 여기에서는 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시간대는 뭡니까? 262Hz라는 신호가 강하게 있다는 거죠. 다른 신호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미라는 의미였죠. 330Hz라는 주파수 신호가 있고 여기가 정도도 좀 높아지는 게 주파수로 표현한 거였죠. 스펙트로그램이 시간축과 주파수축이었죠. 결국은 악보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로그램과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피아노 건반과 그 다음에 음과 피아노 키에 관한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은 피아노 건반 전체입니다. 건반 1번 건반부터 88번 건반까지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28번 건반은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것을 C3, 3라는 얘기는 3 옥타브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옥타브에 C음, T음, 도, 레, 미, 파, 영어로는 C, D, E, F, G, A, B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옥타브가 지금 요거네요. 3옥타브 주파수가 이렇다는 겁니다. 각 음마다요. 그래서 보면 건반에 도, 레, 미가 있었죠. 도가 있고 도의 샵이 있습니다. 요거죠. 요 음이죠. 요 검은 건반이요. 그 다음에 레에 여기 레고요. 레의 샵이 또 요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12음계인데 반음까지 하면 24음계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옥타브와 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옥타브와 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otes and notes가 요거라고 봅시다.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봐요. notes라고 하는 딕셔너리 변수 안에 C라는 키에는 261 요걸 그대로 갖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배열 같은 형태로 딕셔너리 타입의 각 키별로 주파수를 넣는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어느 옥타브, O라는 옥타브에 N이라는 음이 입력될 때 그거의 주파수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옥타브의 C음, 요 네 번째 옥타브의 요 C음 261이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노트 C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트 C 하면
261이죠. 그리고 2의 4 마이너스 4승, 0승이니까 260 나왔습니다. 5의 D, 5의 D, 5 옥타브의 D음, 요거죠? 요거네요. 5 옥타브 D음 어떻게 나올까요? 자, 먼저 D음을 찾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찾아졌겠죠. 거기다가 2의 2, 5-4승, 1승 하면 2배 해서 587 계산 내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옥타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옥타브의 4옥타브의 C음과 5옥타브의 C음은 반드시 2배의 간격이 있습니다. 옥타브라고 하는 말은 한 옥타브 올라간다. 그럼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옥타브의 관계는 주파수는 2배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2옥타브가 늘어간다 그러면 주파수가 4배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키보드와 그 다음에 옥타브와 주파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이와 같은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옥타브에 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공식으로 그 옥타브의 그 주수를 그 옥타브 그 음의 5옥타브의 n 음의 주파수를 뽑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하면 노래를 플레이시키는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음의 재생 코드를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C, D, E, F, G, A, B라고 하는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죠. 이 음계의 주파수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5선지에 표현하면 이와 같죠.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플레이 시키면서 스펙트로그램을 확인해 보면 0에서부터 1400ms까지 도음은 262Hz, 레음은 330Hz 이런 식으로 해서 스펙트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옥타브의 주파수를 이와 같이 노트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이와 같은 키로 주파수를 입력을 시킵니다. 이렇게 노트라고 하는 그 딕셔너리를 완성을 하면 어레이와 비슷하죠. 다만 사전형이라고 해서 키와 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4옥타브의 C음을 플레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샘플링 주파수는 16kHz로 정의했다 치고요. 듀어레이션은 1초간 플레이 시킨다 라고 하는 경우에 주파수는 어떻게만 찾으면 됩니까? 노트 n에 이게 C음이면 노트 n 하면 260Hz가 나오겠죠? 거기에 2 곱하기 n-4 지금 5는 만약에 4옥타브 네 번째 옥타브였다고 한다면 이게 0이 되고 1이 돼서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D음을 넣었다 그러면 노트 D 하면 29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옥타브는 4옥타브는 0이니까 260가 되겠네요. 만약에 5옥타브였다 그러면 5옥타브의 C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6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옥타브니까 5-4 하면 1이 돼서 2배가 돼서 이거의 2배인 주파수가 나오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파수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n이라고 하는 타임 시퀀스를 만들어냅니다. 얼마 동안요? 지금 1초간 플레이 하기로 했죠? 그럼 샘플링 주파수가 이거였으니까 2개를 곱한 수만큼 샘플 값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NP 어레인지
n이라고 하는 타임 시퀀스를 만들고 이 파이 f 주파수, 지금 찾아진 주파수,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시퀀스 해서 넣어주면 필요한 시퀀스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 시그널이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SD 사운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모듈에 플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시킵니다. 시그 입력하고요. 샘플링 주파수 넣어서 입력하면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싶으면 라이브 로사라고 하는 요 모듈에 output with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지금 웨이브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신호를 플레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샘플링 레이트 16kHz 인 사인 웨이브를 1초 동안 플레이 시키는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완성도 있게 프로그램을 정리해 봤습니다. 플레이 시키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과 샘플링 값을 넘겨받아서 플레이 시키는 그런 함수고요. 샘플링 주파수는 1600Hz를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파수를 생성해낸 함수를요, 이와 같이 옥타브하고 그 다음에 음을 넘겨받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된 음이라든가 아니면 영어로 된 음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음과 주파수를 저장한 딕셔너리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KOR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이 true이면 not KOR 이걸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English KOR을 사용하게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not 아까 말했던 그 공식대로 주파수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create 시그널 함수가 있습니다. create 시그널은 on 그 다음에 t 시퀀스를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freq on KOR을 해서 주파수를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시그널을 만들어서 리턴 해줍니다. 자, 여기서 샘플링 주파수를 fs를 1600으로 하고 듀레이션을 1초로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타임 시퀀스는 라인 스페이스 1초까지 듀레이션 fs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1600개가 되겠죠. 1초 동안이니까 1600개의 타임 시퀀스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reate 시퀀스로 해서 4옥타브의 토음을 T 시퀀스만큼 만들어내라 해서 지금 노트스에 저장을 하고요. 또 레 음도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도레미 파솔라 시 도까지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7개 8개인가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시그널이 노츠 어레이 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솔솔 유파솔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음을 이와 같이 만들어서 저장을 했네요. 여기는 미파솔은 반음으로 0.5초 동안 만들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for 루프를 이용해서 노트의 모든 내용을 x라고 하는 시그널 안에 전부 다 통합을 머지를 시킨 다음에 플레이를 시켰습니다. 플레이 시킨 다음에 라이브 로사의 out wave, right wave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piano.wave라는 파일로 지금 만들어진 시그널을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해보고 또 로드도 이와 같이 저장한 파일로부터 로드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또 플레이를 시켜보고 다시 웨이브로 저장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플레이를 시켜보고 싶으면 여기와 같이 이걸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지금 완성된 소리가 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노래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프리퀀시 계산하는 함수, 그 다음에 시그널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고 샘플링 주파수와 그 다음에 한 음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간을 1초로 정했는데 0.5표로 해도 상관없겠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1초 동안의 타임 시퀀스를 만들고 여기서 크레이 시퀀스에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에서 만들고요. 솔, 솔, 미, 파, 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이 봄에 대한 음도 만들어서 만들어진 음을 하나의 음으로 통합을 시킨 다음 플레이를 시켰죠. 그리고 웨이브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로드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음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플레이하는 그런 예제를 해보았습니다. 자, 음성 사운드를 변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터미널로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과 키의 관계, 여러가지 C, D, E, F, G, A, B라고 하는 기본적인 12음계, 반음계로 만들어진 12음계를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조와 단조입니다. 장조는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그리고 단조는 라시 도레미파솔라를 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음계로 되어 있고요.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를 한 다음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로사에 만들어져 있는 음성 변형 함수들을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성 변형에 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립로사라고 하는 파이썬의 가장 강력한 음성 처리형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립로사를 이용을 합니다. 먼저 플레이라는 함수, 만들어진 신호의 주파수 특성, 소리의 특성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청취해 보기 위해서 플레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시그널과 샘플링 주파수를 파라미터로 재생을 시킵니다. 립로사에는 로드라는 중요한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립로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해주는 음악 파일을 로딩을 했습니다. 5초 동안 로딩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만 약 5분 동안만 로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음성 처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음성 데이터를 하나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5초간 로딩을 해서 X와 SR에 로딩을 했고요. 그리고 자, 이 데이터를 이와 같이 로딩을 했습니다. 한번 플레이 시켜 볼까요? Printing, in the only sense with which we are at present concerned, differs from most, if not from all, the arts and crafts represented in the exhibition. 자, 이와 같이 정상 속도로 로딩한 소리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 소리를 XR 지금 다운로드받은 XR을 4스텝만큼 피치를 업 시킨다. 4음계, 12음계에서 4단계를 업 시켜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Y3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in the only sense with which we are at present concerned, differs. 이와 같이 사음계가 높아진 그런 소리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업된 신호를 서드를 마이너스 6스텝을 해서 다시 한번 요음계를 낮춰본다는 것이죠. 그럼 원음보다 약간 낮은 형태의 소리가 될 겁니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rinting, in the only sense with which we are at present concerned, differs. 자, 다음 좀 더 상세하게 음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음계를 사용하지만 24음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스텝을 더 높이고 싶으면 플러스로, 낮추고 싶으면 마이너스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 3만큼 해서 원래 신호에서 약 3스텝, 그러니까 12음계로 하면 1.5스텝을 높인 그런 소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Printing, in the only sense with which we are at present concerned, differs. 자, 이것은 원래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엑셀보다 약간 높은 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소리의 그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Reverse Effect Time Stretch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엑셀 시그널을 레이트를 1.0이 기본입니다. 2.0으로 했다는 얘기는 2배 빠르게 했다는 얘기고요. 1.0을 0.5로 했다는 얘기는 반으로 더 느리게 했다는 얘기죠. 먼저 재생 속도를 2배로 빠르게 한 신호를 한번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배 느리게 조정한 신호도 살펴보겠습니다. Printing, in the only sense with which we are at present concerned, differs. 자,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음성 신호를 변형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웨이브 로드, 저장, 플레이, 지금도 사용된 그런 기능들, 스펙트럼, 그 다음에 그리플림이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 그리플림 신호 재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 링크 안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든 신호 처리가 이산 신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의 관계를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음성 처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인 진폭 변조와 주파수 변조에 대해서 알아봤죠. 진폭 변조하면 AM 라디오 방송, 주파수 변조는 FM 라디오 방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AM 방송, FM 방송에 이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진폭 변조의 개념이 어떻고 주파수 변조의 개념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그 변조를 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 신호는 우리가 배웠던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급수에 의해서 어떤 주기 신호를 합성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를 살펴봤고요. 다음 스펙트로그램과 피아노의 악보는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피아노 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음성 변조하는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뮤직 21이라고 하는 음악 패키지를 이용해서 음악을 실제 피아노 소리처럼 연주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고요. 다음에
DNN, 심층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음악을 학습시킨 다음에 얘가 음악을 플레이 시켜주는 그런 우리가 딥러닝 기술을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만드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